당신 목까지 잘할 테니까 답은 하와이입니다. 정답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답은 반달입니다. 반달. 정답입니다. 세금입니다. 세금.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 61세의 나이에도 권호식 불구하고 씨가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 권호식 씨. 7대4로 승리를 거두면서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상금 권호식 씨! 2천만 원을 획득하며 최고령 퀴즈 영웅에 등록했다. 2천만 원의 상금이 걸린 퀴즈 영웅에 등극했습니다. 축하합니다. 2009년 6월 2년 만에 권원식 씨 부부를 다시 만났다. 오늘도 역시 퀴즈 선매경에 빠져있는 부부. 퀴즈는 부부가 함께 즐기는 취미 생활 중 하나다. 올림픽 허들 경기에서 한 선수가 넘는 허들은 몇 개일까요? 1번은 10개, 2번은 12개. 1번 10개. 맞았어요. 뚱딴지는 어려운 문제도 막힘없이 척척 풀어내는 권원식 씨. 64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기억력이다. 그릇에 한 종이. 타고난 그런 그 뇌도 있는 것 같고 내 노력을 많이 해요. 그 공부를 그 책을 워낙 좋아해서 꾸준히 이렇게 운동하고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머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뭐 중고등학교 때 비해서 전혀 뭐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책을 읽고 2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는 권원식 씨 부부. 부부는 적어도 한 달에 3번 이상 함께 산에 오른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다. 전망대. 이게 건강이 좋아지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또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최고령 퀴즈 영웅 권원식 씨. 그의 꿈은 무엇일까? 이대로만 그냥 계속 9988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게 해주는 약을 찾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화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흰머리가 늘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큰 변화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머리, 뇌입니다. 뇌는 어떻게 늙어가고 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상추 좀 따가지고 밥 점심 먹게. 경기도 여주. 집 앞 텃밭을 가꾸는 올해 55살의 이광임 씨. 이거 약을 안 준 거라 이거 지렁이도 있고 벌레들이 다 먹었네요. 2년 전 여주로 내려와 자연과 더불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광임 씨 부부. 그런데 요즘 부부에게는 한 가지 뜻하지 않은 걱정거리가 생겼다. 부인 이광임 씨의 건망증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근데 여보, 냄새나 무슨 냄새? 무슨 냄새가 나다 그래? 뭘 태우는 것 같은 뭐 올려놨어? 뭘 올려놔 올려놓기는. 저기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우리 집에서? 응. 뭐지? 아니, 참 된장찌개 내려서 된장찌개. 아이고 탓하네. 아이고 부인한테 탓하네. 부엌으로 달려가는 이광임 씨. 건망증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소동들이 벌어진다. 머리가 나보다도 좋은 것 같거든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래요. 그랬는데 언제서부턴가 자꾸 건망증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자꾸 이런 행동을 하고 뭘 잠깐 어디 갔다가도 오면 내가 어딜 갔다가 가려고 했는지 모른다고 다시 돌아오고 또 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러면 내가 방에 왜 들어왔지? 방에 당신이 들어온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뭘 하러 왔는데 나 정신 좀 봐 이런단 말이에요. 깜짝한 사이 완전히 타버린 빈자리.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될 정도로 최근 들어 부쩍 이런 일이 잦아졌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폐경 되고 나서부터 좀 빈번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빈번해지다가 요새 최근에 와서는 좀 이제 심하게 참 태우기도 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올해 나이 55살.
폐경 후 3, 4년 사이에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이광임 씨. 기억력과 인지 능력 테스트, MRI 검사를 통해 이광임 씨의 전반적인 뇌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광임 씨는 지금 50대이고 그다음에 그 인지 시행 능력 검사에서는 이제 많이 점수가 집중력이나 언어 수행 능력 많이 이제 떨어진 걸로 나타났는데 MRI 상에서는 뭐 뇌 위축 정도, 이렇게 고랑의 넓이나 그다음에 뇌실의 크기가 뭐 정상적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광임 씨와 함께 뇌 건강 검사에 참가한 64세 김정희 씨. 그녀 역시 심한 건망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건망증은 한 2년 넘은 것 같고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기도 했지만 뭐 별로 이상은 없다 그래가지고 생활하기가 아주 어렵고요. 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내일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고요. 열쇠 문을 분명히 잠궜는데도 식구가 와서는 왜 열쇠 문을 안 잠그고 다녔냐고 그러거든요. 저는 분명히 잠궜는데 그리고 뭐 또 열쇠 같은 것도 어디다 놓고 열쇠 다시 맞추고. 건망증이 심하다는 64살의 김정희 씨. 그녀의 뇌 건강 상태는 어떨까? MRI 촬영 결과 같은 60대 여성과 비교했을 때 전두엽과 측두엽 부분에 검은 공간이 많이 나타났다. 뇌실 부분도 크게 확장되어 있다. 그만큼 뇌가 위축된 것이다. 지금 나이가 든다는 거는 이제 세포 손실, 그다음에 뇌 쪽에서도 신경세포 손실을 이제 초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뇌 부분마다 그 시작되는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소실되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특히 이제 전두엽하고 측두엽이 다른 뇌 부분과 비교해서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두드러지게 신경세포 소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두엽이나 측두엽은 어떤 일이 수행하는 수행 능력을 우리가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정서 이런 데 관련된 뇌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뇌는 어떻게 변할까? 20대와 70대의 뇌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 뇌로 꽉 차 있는 20대에 비해 70대의 경우 뇌의 크기가 줄어들어 두개골 안쪽의 공간인 뇌실이 커져 있다. 뇌도 우리 몸의 한 장기이니까요. 다른 데가 늙는 거랑 똑같이 뇌는 늙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항상 환자의 MRI로 뇌를 보거든요. 보면은 다르죠. 젊었을 때는 MRI 뼈 안에 뇌가 빽빽합니다. 빡빡하게 빈틈이 없이. 늙어서 한 7, 80쯤 되면 쭈글쭈글해져서 뇌가 약해지니까 원래 뇌는 주름이 있거든요. 호두처럼 생겼어요. 근데 정말 오래된 호두처럼 쭈글쭈글해서 그 사이가 뇌의 바깥에 두개골과 뇌의 사이가 상당히 많이 간격이 많아지죠. 그만큼 뇌의 여러 부분에 뭐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다 그 볼륨 자체가 줄어들죠. 노화가 시작되면 뇌의 부피가 줄어들고 뇌의 신경세포에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 우리는 1000억 개에서 15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이 생각하고 학습하고 감각을 느끼는 모든 과정에 뇌의 신경세포들이 작용한다. 신경세포의 접합점인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1000분의 1초 단위로 빠르게 오가면서 다양한 정신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경 전달 물질과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수가 감소한다. 풍성한 나무 모양의 신경세포가 성긴 가지 모양으로 변한다. 즉, 나이가 들면 뇌의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고 신경세포의 활동도 둔화된다. 뇌가 늙어가는 것이다. 뇌 세포가 10조 개가 있어요. 세포들이. 근데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하루에도 몇만 개씩 죽죠. 죽어서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꾸 줄어드는데 10조 개에서 몇만 개 줄어들어 봐야 뭐 생색도 안 나죠. 중요한 것은 그 나머지 있는 뇌 세포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지키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세포들이 서로 상호간의 작용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거. 뇌 세포가 죽는 건 할 수가 없지만 그
그 나머지 건강한 뇌세포들이 죽지 않게 해주는 거. 그건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보시는 두 분의 나이가 혹시 짐작가십니까?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일본 스님인데요. 나이가 92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데스 산맥에 사는 할머니 사진인데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세요? 90세? 100세? 놀랍게도 50세입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는가에 따라 노화의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법, 늙지 않는 뇌 사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학생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어디론가로 향한다.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한 체육관. 민족사관고 학생들은 매일 새벽 6시 30분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30분씩의 새벽 운동은 이 학교 학생들이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칙 중 하나다. 아침에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면서 또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깬다 그래요. 잠에서 깬다 그래요. 그러면서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책상에 앉는 시간이 많은데 아침 운동을 하고 이제 가서 학교 생활을 하면은 더 이제 상쾌하고 또 찌뿌둥했던 것도 풀리는 것 같아요. 공부할 시간도 빠듯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별도의 시간까지 할애해서 새벽 운동을 시키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아침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또 습관이 또 몸에 배게 되고 또 수업에서도 학업 효율성에서도 높은 것 같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고등학교. 이른 아침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여 운동을 하고 있다.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의 몸과 뇌를 각성시키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영교시 체육 수업 시간이다. 여기서 운동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뇌가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전에는 마지막 시간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영교시에 운동을 하니까 잠이 깨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전보다 성적도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영교시 체육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서 꼭 착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기계.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심장 박동수는 1분당 약 160에서 190 정도. 최선을 다해 운동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이처럼 목표 심박수를 정해놓은 이유는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다. 운동이 뇌를 자극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과학입니다. 운동, 특히 심혈관 운동을 하면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화학 물질들이 뇌가 기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억력이나 기분, 경각심, 주의력, 입맛, 적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교시 체육 수업. 그런데 참가 학생들은 영교시 체육 수업을 통해 체력을 높이는 것 이외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지난 3년 동안 일반 학생들에 비해 영교시 체육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독해 성적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다. 수학 수업 시간. 네이퍼빌 고등학교는 수학과 과학 과목의 성적이 뛰어난 학교로 미국 내에서도 손꼽힌다. 전 세계 학생들이 참가하는 시험에서 수학은 5위, 과학은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의 풍경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책상 밑으로는 다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으며 심지어 공유에 다리를 올려놓은 채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영교시 체육 수업과 마찬가지로 운동이 학생들의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게 하고 몸통을 좌우로 교차하는 운동을 하게 합니다. 이런 운동은 뇌의 좌우 반구에서 교차하는 정보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비교해본 결과 영교시 체육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적 상승률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뇌 건강에 중요한 척도 중 하나는 뇌혈관 속으로 혈액이 얼마나 잘 공급되느냐 하는 것. 20대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운동 전후의 뇌혈류량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운동 전 초당 77cm였던 혈류 속도가 운동 후 97 정도로 증가했다. 뇌 혈류량이 많아지면 그 뇌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혈관의 새로운 생성이 자극이 되고 또 혈관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새로운 생성 자체가 자극이 될 수가 있고 또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화 또는 변화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런 뇌세포의 성장 인자가 좀 더 많이 분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효과가 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뇌는 보면은 거의 혈관 그 신경망 네트워크처럼 혈관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뇌에 어떻게 하면 좋은 혈액을 풍부하게 많이 전달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가 없어야 되는 것도 기본이듯이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 가장 필수적인 인간 행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구를 통해 여가를 즐기는 학생들. 공을 드리블하고 패스하기 위해서 눈과 손, 발을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이런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우리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고려대 의대 유임주 교수팀은 꾸준한 운동이 소뇌의 크기를 변화시킨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8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온 대학농구 선수들 19명과 비슷한 체격의 일반 대학생 20명의 뇌를 MRI 촬영을 통해 비교해본 결과 MRI 사진 농구 선수들의 소뇌, 특히 그 중에서도 소뇌의 벌레 부분의 중심부가 일반 학생에 비해 14% 정도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왼쪽과 오른쪽 소뇌를 연결하는 벌레 부분은 눈과 손의 협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이 발달하듯이 뇌 역시 운동을 통해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각각의 근육을 조정하는 명령이 하달돼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에서 이 각각의 그 신체 부분을 움직이도록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뇌 회로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꾸준히 그 우리가 특정한 그 뇌 회로를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그 부분의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영어 수업 시간.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금선 씨의 나이 역시 학생들과 비슷한 63세다. 영어 댄스 수업 시간. 학생들의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정금선 씨. 그녀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하루에 많게는 4-5시간씩 스포츠 댄스를 즐긴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날렵한 몸매. 그런데 정금선 씨가 댄스 스포츠를 꾸준히 해온 데에는 몸매 관리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뇌를 늙지 않게 보호해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혈액순환이 이 머리 끝까지 돼서 돌아갈 때 우리 몸이 하수도가 뚫려 나가듯이 어떤 그런 정화 역할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 산소 공급되죠. 또 혈액순환 잘 되죠. 또 기분 좋아지죠. 예,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 뇌에 미치는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해온 63세의 정금선 씨.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64세의 김정희 씨. 두 사람의 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눈에도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뇌 MRI 사진. 정금선 씨의 경우 두개골 안쪽의 공간, 뇌실이 크지 않다. 그만큼 뇌로 꽉 차 있다는 의미다. 노화의 흔적이 별로 없는 건강한 뇌인 셈이다. 운동을 하지 않는 그 여성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스스로 퇴화되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운동을 한 그 여성과 비교해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서 뇌 세포의 자멸이 뭐 오게 되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막는 방법으로는 계속 꾸준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 그리고 또 정신 활동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런 것 시기를 그다음에 정도를 많이 늦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햇빛과 거름 등을 통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한 나무는 튼튼한 나무로 자란 반면 그렇지 못한 나무는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모양이 꼭 나무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 신경세포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거름을 주듯이 적당한 양의 영양인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세포 영양인자 BDNF인데요. 이 많은 학자들은 이 BDNF를 기적의 뇌성장 요소라고 부릅니다.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2월 14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젊은 선수들 사이로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두 사람이 눈에 띈다. 최고령 참가자인 73세 양만석 씨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달리기 시작한다. 젊은 선수들과 함께 출발한 양만석 씨. 오늘 도전 종목은 마라톤 하프코스. 21km가 넘는 거리다. 중간 지점.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만석 씨는 초반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며 달리고 있다. 출발한 지 2시간 남짓. 양만석 씨가 피곤한 기색도 없이 힘차게 도중 지점을 향해 달립니다. 21km 완주에 거뜬히 성공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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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잘 쳤어? 네. 완주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두 분? 아주 날아가는 것 같으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꼬린 지점에 오면은 요 다음엔 마라톤이 기대가 돼요. 다시 기다려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6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마라톤을 시작. 울트라 마라톤 100km 완주. 보스턴 마라톤 대회까지 참가한 열정의 마라토너 양만석 씨 부부. 부부가 이렇게 마라톤에 푹 빠지게 된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종합 검진을 해보면은 뭐 콜레스테롤이 높고 또 혈압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성인병이 발생되는 요인이 이제 거의 상한선에 그렇게 다다르게. 마라톤을 통해 성인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양만석 씨. 그는 73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마라톤을 하고 난 후 달라진 것은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었다.
신형을. 운동을 늘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기분이 날아가는 기분이라 아주 정신도 맑고 또 정신이 맑다 보니까 기억력도 젊은이 못지 않다고 이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통해 뇌 건강에도 자신이 생겼다는 양만석 씨.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다른 70대 노인들의 뇌와 꾸준히 운동을 해온 양만석 씨의 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세 사람의 뇌 MRI를 통해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양만석 씨의 경우 두 사람에 비해 전두엽, 측두엽에 검게 나타나는 부분이 더 작다. 위축이 덜 됐다는 얘기다. 뇌실의 크기도 더 작았다. 상대적으로 젊은 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실험한 세 분의 한쪽은 위축이 많이 됐고 한쪽은 괜찮다 하는 거를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현재까지 꾸준히 논문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보면 70대 정도에서 위축되는 분이 한 이 정도가 평균이라 그러면 확실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이 양만석 씨는 내가 한 50대 굉장히 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운동이 실제로 뇌 건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아서 크레이머 교수는 몇 년 전 이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평생 동안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린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고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고령의 남녀들에게도 운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60세에서 80세의 노인들 6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사흘씩 하루에 1시간 정도 6개월간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시킨 결과 뇌에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회백질 부위의 일부분이 파랗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백질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은 뇌 조직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포체가 있는 회백질이나 여러 뇌 영역을 연결하는 백질 모두 늘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60세, 70세, 80세의 운동을 하더라도 기억력, 주의력, 의사결정력, 인지 능력을 돕는 뇌 기능과 구조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는데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노인의 운동이란 마라톤이나 경주가 아니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 정신과 존 레이티 교수. 그는 운동과 뇌의 관계를 다룬 저서 스파크의 저자이기도 하다. 존 레이티 교수는 운동의 여러 효과 중에서도 특히 뇌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 BDNF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BDNF는 기적의 뇌 성장인자로 불리는데 신경세포의 거름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경세포의 영양인자인 BDNF는 모든 뇌세포에서 생성되고 뇌세포가 활성화될 때 분비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 모든 뇌세포가 활성화되며 이러한 신경세포 영양인자가 많이 분비됩니다. 기적의 뇌 성장 요소로 불리는 신경세포 영양인자 BDNF는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촉진하고 생존을 돕는 신경 영양물질이다. BDNF는 마치 거름을 주어 나무를 풍성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듯이 신경세포를 성장시킨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노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BDNF가 줄어들면 세포 자살 등의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신경세포들이 고사하게 된다. BDNF가 부족하면 뇌의 노화가 촉진되는 것이다.
BDNF는 뇌에 있는 여러 신경보호 단백질 중에 하나로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고 운동을 하면 증가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운동이 뇌의 신경화학을 젊었을 때의 상태로 되돌려서 노화를 늦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헬스클럽. 퍼스널 트레이너인 이승광 씨가 회원에게 운동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운동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운동을 통해 누구보다 커다란 인생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승광 씨는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댄스 그룹 구피의 멤버로 활동했다. 그런데 2006년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그룹 구피는 돌연 해체를 선언했다. 무대를 잃어버린 스타 이승광에게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병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진짜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결국에 나중에는 너무나 크게 벌써 내 마음속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 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진짜 안 좋은 그 생각들과 그래서 맨날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거예요. 혼자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잠들고 술을 안 마시면 잠을 안 올 정도였었어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 상태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에 빠질 정도로 심각했던 우울증.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운동이었다. 지금 우울증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일단 많이 움직이세요. 많이 움직이고 운동하게 되면 그 운동 심하게 이제 땀 흘리고 나서 샤워할 때 개운한 그 느낌처럼 되게 뭔가 하나 벗은 느낌, 또 하나 벗고 되게 좀 몸이 가볍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어떤 게 생기냐면은 한꺼풀 한꺼풀 내 머릿속에 있는 떼를 벗기는 느낌이에요.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은 이승광 씨. 우울증과 운동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운동은 우울증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일까? 미국의 한 의학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들이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증상이 약 5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거나 인지치료를 받을 때와 거의 같은 정도의 효과라고 한다. 운동을 시작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뇌 체계를 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하죠. 신경 전달 물질들 중 많이 연구된 것이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뇌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신경세포의 시냅스소포 속에는 약 50가지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한다.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각의 정보를 신경세포들에게 전달하는 전령사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우리 뇌에서 즉각적으로 분비된다. 도파민은 운동과 쾌락에 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세로토닌은 기분, 체온 조절, 수면 등에 영향을 주고 노르에피네프린은 공포와 스트레스, 흥분 상황에서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운동을 통해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활발히 분비되면 우울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뇌,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동을 활용하면 항우울제를 사용했을 때와 같이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합니다. 또 기적의 영양인자이자 뇌의 성장 요소인 BDNF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운동을 출구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세계적인 뇌과학자이자 신경외과 의사였던 펜필드 박사가 신체의 각 부위를 지배하는 뇌신경세포의 양을 몸의 면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손과 얼굴이 차지하는 부분이 무척 크죠? 뇌기능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을 뇌의 건강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눈이나 입, 손 등의 신체 부위를 많이 움직일수록 뇌에 더 많은 자극이 가고 우리 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이 기체조 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산모들.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다. 출산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운동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태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동도 하고. 앞에 보기 고개 떨구지 말고 그렇지. 네. 출산의 고통과 산후 우울증을 줄여준다는 산전운동. 그런데 산전운동이 태아의 뇌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태아 주변의 태내 환경은 태아가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하고 발달하는 거의 시작으로 이후 나중에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산모가 운동을 한다는 건 그 아기의 적당한 자극을 줌으로써 그 호르몬이나 신경 발달을 촉진시켜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년 이상 연구해온 제임스 클랩 교수. 특히 제임스 클랩 교수는 임산부의 운동이 아기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왔다. 임신 중 열심히 운동을 했던 산모와 운동을 하지 않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지능을 각각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태어난 지 5일 된 신생아의 경우 운동을 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이 운동을 하지 않은 산모의 아기들보다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긴장감 조절 능력,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5세가 되었을 때 실시한 IQ 테스트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 능력과 학업 준비도 면에서도 운동을 한 산모들의 아이가 훨씬 나은 성적을 나타냈다. Yes, I think you can. 운동이 태아의 뇌 피질 발달을 자극한다고 봅니다. 뇌 기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태아의 뇌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많은 보충 학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청각 피질을 자극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뇌신경세포에 정보가 입력되면 신경세포들 사이의 통로가 발달되도록 자극합니다. 이런 자극이 없다면 태아의 뇌 발달은 나중에야 이루어지게 되죠. 2009년 5월 특별한 그림 전시회가 열렸다. 윷놀이를 하거든요. 옛 명절의 풍경이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표현한 따뜻하면서도 섬세한 그림들. 옛날에 포목상이었어요. 엄마네 집이. 이 그림의 작가는 바로 80세 할머니 한숙자 씨다. 제대로 그려야지 되니까 딴 생각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있으니까 그림에 몰두하죠 뭐. 이 옆에서 불러도 몰라요. 그 그림이 도취되니까 즐거워요. 내가 마음이 어린 마음인 거 없고. 여느 80대 노인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한숙자 씨. 그런데 그녀는 10여 년 전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 했다.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중환자실에 자식들이 면회 왔을 때 제 이름도 기억을 못 하셨어요. 그때는 거의 어머니가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화장실만이라도 왔다 가시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거의 좀 나무 토막 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움직이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진 한숙자 씨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그림 그리기였다. 6년 전 7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다.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희도 놀랄 정도로요. 엄마가 어느새 이렇게 완쾌된 정도가 아니라 아프시기 전보다 훨씬 더 예민해지셨어요. 그리고 감수성도 더 커지셨고요. 또 표현력 같은 게 굉장히 좋아지셔서 아이들, 손자, 손녀들하고 얘기하실 때도요. 어머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세요. 그동안 한숙자 씨의 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놀랍게도 한숙자 씨의 뇌에는 뇌출혈의 흔적이 약간 남아있을 뿐 더 이상의 병변이나 뇌 위축이 발견되지 않았다. 뇌가 거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행동 자체는 여러 가지 구도라든지 또 본인이 구상을 한다든지 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뇌 기능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두엽이나 뇌 망상계라든지 포두엽, 두정부, 고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병변 자체도 좋아졌지만 뇌 위축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런 활동 자체가 환자분께는 큰 좋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 노인들을 위한 그림 수업. 최근 일본에서는 노인들의 뇌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그림 그리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명 어른들의 색칠 공부. 유명한 그림의 원본을 자세히 관찰한 후 그대로 옮겨서 색칠하는 것이다. 언뜻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작업. 하지만 수업에 참가한 노인들은 손을 움직이고 색칠을 하는 과정을 통해 뇌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작년 5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퇴원한 후 이 색칠 교실에 다니면서 뇌 운동을 하기 위해 그리고 있어요. 색칠 공부가 재미있고 집중력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치매가 두려워서 예방을 위해 색칠 공부를 시작했어요. 일본 노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색칠 공부. 과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고가 요시코 교수는 그의 저서를 통해 색칠 공부가 뇌를 골고루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색칠 공부는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뇌 전체를 균형 있게 움직이게 합니다. 색칠 공부는 보고 기억하고 구조를 생각하여 어떻게 그릴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그려보자는 의욕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실제 손을 움직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원 그림을 보는 것은 뇌의 뒷부분인 후두엽입니다. 본 사물의 형태와 색깔을 기억하는 부위는 측두엽으로 뇌의 옆부분입니다. 구조를 생각하는 것은 두정엽으로 머리의 꼭대기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어떻게 그릴지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발달한 전두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가락과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전두엽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색칠 공부는 뇌 전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가 요시코 교수는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색칠 공부와 독서, 손가락 운동, 베껴쓰기를 할 때 뇌의 활성화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 비교했다. 그 결과 다른 활동을 할 때보다 색칠을 할 때 뇌가 가장 많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혈액 내 산소의 양을 나타내는 산화 헤모글로빈 농도 역시 가장 높았다.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색칠 공부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인간 생명의 중추 뇌.
우리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늙어가고 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뇌 활용을 통해 뇌의 노화 시계는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 늙지 않는 뇌 사용 설명서.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갖고 있는 셈이다. 뇌 세포가 10조 개가 있어요. 세포들이. 근데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하루에도 몇만 개씩 죽죠. 죽어서 없어지니까 중요한 것은 그 나머지 있는 뇌 세포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지키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세포들이 서로 상호간의 작용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거. 건강하게. BDNF는 기적의 뇌 성장인자로 신경세포에 거름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60세, 70세, 80세에 운동을 하더라도 기억력, 주의력, 의사결정력, 인지 능력을 돕는 뇌기능과 구조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뇌 기능이 점차 나빠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적 손쉬운 방법, 그리고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뇌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뇌에 어떻게 하면 좋은 혈액을 풍부하게 많이 전달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 가장 필수적인 인간 행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